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염기 평형에서 염의 가수분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의 가수분해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뭐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세 줄이 뭐냐? 이 세 줄인 거예요. 이 세 줄인데 결국에는 강산 더하기 강염기는 중성이 되는 거고, 강산 더하기 요거랑 똑같이 써야 되니까 약산 더하기 강염기는 약염기, 그리고 강산 더하기 약염기는 약산, 이렇게 결국엔 되는 겁니다. 염의 가수분해가 결국엔 이 세 줄인데, 이 세 줄을 길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염이라는 거는 이제 염이 뭔지부터 이제 막 설명을 하죠. 사실 지우지 말고 이동을 시킬게요. 결국에는 마지막 정리할 때 여기로 돌아와서 그냥 세 줄 요약을 할 거니까. 염이라는 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한다. 밑에서 봤을 때 산의 음이온은 Cl이고 염기의 양이온은 NA이기 때문에 둘이 만난 이 물질을 우리는 이제 염이라고 하고, 이 결합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하면 물과 염이 생성된다. 결국 중화 반응을 하면 물 또는 염 생성되고, 그리고 염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아까 두 번째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 친구는 약염기일 테고, 이 친구는 이 친구도 H2O랑 반응해서 이 친구도 약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세 가지 케이스, 강염기 만나 중성이 돼, 약산 강염기 만나 약염기 되는 거, 그리고 강산 약염기 만나 약산 되는 거, 이렇게 예시가 세 개가 딱딱딱 3포인트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네요. 둘 다 약산이고 둘 다 강염기이기 때문에 한 예시를 그렇게 들어주지 않아서 좀 이거 바꿔주면 좋겠다고 나중에. 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 가지로 염의 가수분해. 염의 수용액에서 염을 이루는 이온이 물과 반응하여 H3O 플러스, 이거 그러니까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을 염의 가수분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염들이 가수분해, 말 그대로 얘를 염을 더해서 물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물을 분해시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염 수용액의 액성이 결정된다. 아까 말했던 중성이냐 약염기냐 약산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럼 뒤로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했는데 바로 딱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이 예시도 앞에서 세 번째 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강산에 강염기가 만나면 이제 요런 염이 만들어지고, 이 친구는 이온화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수분해하지 않으므로 가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어요?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죠. 구경꾼 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었어요. 우리들은 이런 친구들을. 중학교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같은데 저보다는 더 최근이겠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중성이 되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보라색으로 중성, 강강은 중이다, 강강 중. 그리고 약산과 강염기가 만나면 아까 이건 뭐랬어요? 약염기가 돼야 된다고 했죠. 염기성을 나타낸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염기성을 나타낸다고 했고, 이유는 왜 이렇게 염이 만들어지고 염이 분해가 돼서 이 NA는 구경하고 있겠죠. 구경꾼 이온. 이 Na 플러스는 구경하고 있으니까 구경꾼 이온이고, 가수분해 이 CHCOO CH3COO-가 물과 반응하면 얘는 아세트산이 되기 위해서 H를 먹어야 되잖아요. H를 먹으면은 아세트산이 되고, 이 H를 뺏었으니까 OH-를 내놓게 되고, 이게 이제 염기를 띨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염기성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강산과 약염기의 반응에서는 위에 했던 거랑 반대겠죠. 요렇게 이제 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CL은 또 구경꾼 이온이 되잖아요. 구경꾼 이온이 되니까 NaNH4 플러스, 이거 암모늄 이온이 돼가지고,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얘가 수소를 내놓을 수 있는 친구구나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H3O 플러스 H 플러스 수소 이온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세 가지 케이스만 존재한다는 거. 세 가지 케이스. 요거 감각 만나면은 뭐예요? 감각 만나면 결국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고, 각 만나면 뭐예요? 이건 염기성을 띠고, 이건 강염 만나면 뭐예요? 강약 만나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산성을 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같이 저희는 공부하니까, 아니 왜 그런 건데요? 왜 강산 강염기 만나면 이 염들은 이 염들은 왜 구경만 하고 왜 물이랑 반응을 하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이거 얘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도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물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이제 벅차니까 앞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산의 세기가 강해지면, 그 산의 세기가 강해진 강산이면, 그 이제 그 친구의 염기는, 짝염기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약해진다고 나와 있죠. 약해진다. 이제 보세요. 강산이에요. 강산. HCl 엄청 뭐예요? 엄청 강산일 거라고요. HCl 엄청 강산. 이 HCl 엄청 강산이니까 그거의 짝 염기 Cl 마이너스. 그쵸? 이게 Cl 마이너스가 짝 염기겠죠. 짝 염기. 얘가 이제 그것의 이제 산이니까 얘가 짝산. 근데 얘가 엄청 큰 산이라고요. 그럼 얘는 짝염기는 어때요? 엄청 작은 염기겠죠. 근데 엄청 작은 염기인데 어때요? 어떨까요? 물로부터 염기니까 수소이온을 빼먹어야 되는데, 빼먹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힘의 차이예요. 왜 강산, 강염기 왜 이렇게 다 있겠어요? 약염기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소 이온을 딱 줬을 때, 이 약염기라는 친구는 수소를 10개밖에 못 먹는데, 강염기는 이 수소를 뭐 가지고 있는 거, 약염기는 내가 100개를, 몸집이 100이에요. 강염기는 몸집이 100이에요. 강염기는 이 몸집만큼 100개 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약염기는 소식가여가지고 몸집이 100인데 10개밖에 못 먹어요. 그렇다는 걸 이제 위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에 이 산은 강산이에요. 엄청 엄청 강산이 거의 다 이제 해리가 되잖아요. 다 해리가 되는 정도의 강산인데 그럼 이 짝염기는 얼마나 약산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집에 비해서 수소 이온을 다 먹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강산이면 강염기면 그것의 짝은 결국엔 어떻다? 아, 이게 물에서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가 가져올 정도의 힘이 되지 않는다. 야, 힘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강염기니까 그 강염기에 뭐예요? 짝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강염기의 짝사는. 그렇죠. 강염기의 짝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약산의 그 뭐예요? 약산의 그 친구 짝염기. 약산의 짝염기는 약산보다는 강염기겠죠. 약산보다 상대적으로 이 약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염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염기가 어떻게 돼요? 이 강염기는 물에서 수소이온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떼우니까 그 짝염기가 수소이온을 떼우니까 이 짝염기가 물에서 수소이온을 떼와서 이렇게 되니까 수산화 이온만 남아서 염기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왜 이제 강염기는 중성이 왜 강염기는 중성이 되고 왜 약산 강염기가 염기성이 되고 강산 약염기가 왜 산성이 되는지 그 이유는 이 강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약한 것의 염기 이 약한 것의 강산 그러니까 이 강산이 아니죠. 이 약염기의 짝산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약염기의 짝산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수용액의 pH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얘는 짝염기고, 그러니까 얘는 짝염기고, 이 짝산은 여기서 짝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산을 주니까 이렇게 산성, 물에서 수소를 뺐으니까 염기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나는 뭘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럼 강강 만나면 중성인 거고, 그 강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약에서의 반대. 그리고 강은 생각하지 말고 이 약에서의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약한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외워도 되고 그냥 내가 이거를 제시해 줬을 때 이걸 제시해 준다고 하면 그냥 CH3COO- 플러스 H2O는 당연히 여기서 수소 하나 가져가겠네. 그럼 OH- 남겠구나. 그럼 OH-는 염기성이니까 염기성 이렇게 이제 그냥 내가 써서 이해해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렇게 해서 염의 가수분해까지 생각을 해봤고 결국에는 지금 요렇게 염이 생겼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NaOH랑 HCl이랑 만나서 이렇게 염이 지금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뭐였겠어요? NaOH랑 CHCOOH가 만나가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염이 만들어진 거고, 이 친구들은 뭐였겠어요? 이 친구들은 NaH와 HCl이 만나서 얘가 수소를 주고, 산소를 주고, 여기서는 뭐 어떤 물이 딱히 뭐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건 없었겠네요. 그냥 서로 주고 받고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산성으로서 이제 물이랑 반응해서 산성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물이랑 반응해서 염기성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물이랑 반응하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다. 왜냐면 Na+랑 Cl-는 이 물한테서보다 어떤 걸 뺏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염의 가수분해는 다 온전히 게임이 끝난 거고, 이제 완충용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완충용액. 앞에 뒤에 이거 쓴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이제 했는데 안 지웠는데, 아니 앞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게요. 그냥 안 하고, 요거 이제 외우셨죠? 외우셨으니까 이제 지우고 이제 오늘 완충용액 끝내고, 완충용액 끝내면 뒤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염기 평형을 다 한 겁니다. 완충용액 여기까지 하면 이점 테스트 나오니까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거니까 완충용액까지 완전히 잘 하면 결국에는 산염기 평형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앞에서 산염기 평형할 때 이 산의 세기, 산의 정의, 어떻게 했어요? 아레니우스의 산, 물에서 녹을 때 아레니우스 산,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루이스 산염기 했는데, 루이스 산염기는 어차피 여기서 안 다루니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레니우스 산과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였고, 그 세기는 어떻게 측정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지금 복수 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산, 약산 어떻게 정의하냐? K로 정의할 수가 있겠다. K가 크면 강산이고 이온화도도 크다. 이온화 많이 된 게 K가 큰 거고, K가 큰 게 강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기면서 강산이 있으면 그것의 짝염기는 약염기다라는 내용도 했었고, 그 다음에 K값 구하는 거, 그리고 물의 자동화 이온화 상수, 물의 자동화 이온화 상수까지 우리가 봤죠. 그것은 이제 K값이기 때문에 또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까지 체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물의 염의 가수분해까지 한 다음에 이제 완충용액까지 정리를 하면 마무리인데, 완충용액의 내용이 많고, 사실 실상 완충용액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 파트는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완충용액의 느낌 먼저 잡고 갈게요. 완충용액, 일단 용액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죠.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용매 용질이 들어있는 거 우리는 용액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근데 완충한다는 거예요. 완충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막 덜커덩 막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자동차는 뭐 덜컹 막 그러고, 어떤 자동차는 스무스하게 그냥 뭐 덜컹 뭐 과속 방지턱을 그냥 넘는 것 느낌도 안 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거 좀 약간 이게 그럴 때도 쓰는 말인데, 결국에 완충용액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가 섞여 있는 수용액이나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이 섞여 있는 수용액은 산이나 염기를 소량 가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한 건데,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그냥 결국에는 pH가, 이 완충용액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pH라고 생각을 해요. pH가 변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pH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한 게 없어요. 그쵸? pH가 뭔지, 뭐 pH 정의는 어떻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예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완충용액에 얘기할 때 pH가 가장 중요할 건데, pH를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건 너무 선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pH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pH라는 건 결국에 수소이온의 농도, 수소이온의
농도를 표시하는 건데 표시하는 건데요. 어떻게 표시하냐? 보통 우리가 이 몰농도로 우리가 녹아 있는 걸 표시하니까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감이 안 오잖아요, 사실.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7승? 이게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오죠. 얼마나 작은 숫자일지. 10에 1승, 2, 3, 4, 5, 6, 7. 요거 분의 1만큼 이제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이 몰수가 이 몰수만큼 H 플러스가 이제 요 정도 이 몰수만큼 이 몰수가 어디에? 1리터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1리터에. 그것도 1리터의 몰 속에 10의 마이너스 7승 몰수만큼 있을 때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고 한다.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그쵸? 거의 없다는 건데 우리가 이 상태를 이제 25도씨에서 중성이라고 합니다. 중성. pH는 중성이다. pH가 이 상태를 7이라고도 하고요. 중성이니까 7이라고 하는데 25도였을 때예요. 그러면 거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중성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 pH가 나오니까 이 pH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이걸로. 그럼 이런 스케일이 엄청 작거나 큰 지수에 있는 걸 표현할 때 우리 수학에서 뭘 쓰죠? 수학에서? 로그를 쓰죠. 수학에서 로그를 써서 10의 10승을 로그로 이렇게 딱 10의 로그를 취하면 이걸 우리는 10으로 바꾸잖아요. 그쵸? 밑이 10인 로그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앞으로 10 나오고 10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로그에 이거 우리 pH 이거 H 수소이온 몰농도에 로그 취한 거를 우리는 이제 pH라고 하자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이제 좀 깔끔한 거 양수로 나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 좀 근데 항상 여기 위에 있는 게 뭐가 자주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10승. 근데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수소이온이 엄청 큰 걸 이제 강산을 다룬다기보다 이제 약산을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위에가 항상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막 이런 거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마이너스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 좀 귀찮다. 왜냐면은 로그에 계속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아세트산에 이제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은 막 10에 마이너스 4.75승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이걸 로그로 숫자로 바꾸면 마이너스 4.75승 4.75 이게 pH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약속할 때부터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pH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애초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 농도를 우린 pH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 pH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용액에 어떤 비커에 H 요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 담겨 있대요. 그럼 이 친구의 pH 값은 얼마인 거예요? pH 값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 없애주고 마이너스 4 앞으로 땡기면 4죠 4. 요게 이제 pH가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pH를 수소이온의 몰농도만 주면 우리는 pH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완충 유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결국엔 완충 유형에서는 pH를 거의 변하지 않는 걸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걸 완충 유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완충 유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같이 있어야 되고 약염기 또는 그 약염기의 짝산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증류수는 산이나 염기를 조금 넣어도 pH가 크게 변하지만 완충 유형은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몇 가지 완충 유형과 pH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산, 짝염기, 염기, 짝산, 산, 짝염기 그렇게 보여주죠.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이 완충 유형이 구성되었을 때 성분의 물질의 농도와 같다면 이 pH는 이렇게 이제 나타난대요. 이제 또 요걸 설명하기 전에 뭘 설명하고 싶냐면 전 사실 선생님들이 화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핸더슨 하셀바흐식 요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겠다. 핸더슨 하셀바흐식 글씨가 그지 같긴 한데 뭐 이거를 뭐 그냥 구글에 한번 쳐보시거나 뭐 쳐보세요. 이게 무슨 식이냐? 결국에는 이게 무슨 식이냐면 KA에 관한 식인데 KA는 아까 이게 뭐예요? 평형상수인데 산의 평형상수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정의를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핸더슨 하셀바흐식이 뭐냐면 이 지금 같다고 등호 친 거에 다 로거를 취할 거예요. 다 로거 그냥 이 앞에 로거를 취할 거예요. 이게 왜 로고를 취하는 행위가 뭐 나쁜 게 아닌 게 10은 10이랑 같은데 여기 앞에 로고 취해도 똑같잖아요. 1은 1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밑이 12인 로고를 취하면 1은 1이니까 결국엔 똑같은 거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로그로 이제 계산을 할 때 로그 이제 이거 계산하는 법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로그는 지금 곱하는 걸 더한 걸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이제 이게 뭐 4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 4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로그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풀어볼 때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왼쪽은 그냥 로그 KA 그냥 그대로 쓰고 여기 오른쪽을 로그 H 플러스 따로 쓰고 더하기 로그 HA 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아까 곱한 거 더하기로 해도 된댔잖아요. 봐봐요. 여기 로그 100이 있어요. 로그 100. 근데 여기 로그 10 더하기 로그 또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봐 로그 10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숫자 이건 2죠. 얘는 뭐예요? 1이죠. 얘는 뭐예요? 1이죠. 두 개 더하면 2죠. 2는 뭐랑 2랑 같죠. 그러니까 얘 둘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10 곱하기 10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요. 더하기로. 그럼 이렇게 쪼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쪼개서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는 마이너스 로그 KA 더하기 로그 HA분의 그 짝염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지 좀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H 몰농도로 정의한 거 뭐였어요? 이게 아까
pH였죠? pH. 그래요. pH. 그러면 센스 있게 요거는 그럼 뭘까요? 마이너스 로그 KA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로그 KA는 예. P KA 이렇게 씁니다. 예. 그렇죠. 요거가 이제 P로 바뀐 거면 H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고, 요게 P로 바뀐 거면 KA 그대로 내려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약속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맨 마지막에 남은 거 요거는 뭐예요? 약속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약속 안 했으니 마이너스 안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남은 거 그대로 써준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산평형 그 상수에서 이 산평형 상수에서 정의에서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로그 취해서 유도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도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기 핸더슨 하셀바흐식이에요. 요 시기. 그러면은 지금 깔끔하게 밑에다 한번 우리가 지금 같이 증명했으니까 pH는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글씨 잘 쓰고 싶은데 pH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그것의 짝염기다. 그쵸? 근데 아까 완충용액이라는 건 결국에는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pH가 거의 변하지 않으려면 지금 오른쪽 식에서 뭐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얘랑 얘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KA는 뭐에 의해서만 변해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죠. 온도에 의해서 KA는 물질이 정해지면 그냥 정해지는 값이잖아요. 그 온도에서의 평형 상수값. 그러니까 온도가 정해지면 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pKa는 변하지 않는 거고, 온도가 정해졌을 때. 그럼 결국에는 뭐만 변하지 않으면 pH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요 비율, 이 짝산분의 짝염기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pH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얘랑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충유액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약산과 짝염기가 섞여있는 수용액, 그리고 약염기와 그 염기의 짝산이 섞여있는 수용액은 pH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줬는데, 그럼 그 양은 어떨까요? 그 양이 많을수록 pH가 변하지 않을까요? 양이 적을수록 pH가 변하지 않을까요? 양이 어떨수록? 양이 많을수록, 양이 여기 1000개씩 있다고 치고 이제 여기는 10개씩 있다고 칠게요. 어떤 비커에 짝산이 1000개, 짝염기가 1000개, 짝산이 10개, 짝염기가 10개. 그런데 나는 염기를 100개를 넣어줄 거예요. 염기 100개. 지금 요 상황에서는 어때요? 짝산이 다 반응하고 염기 90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짝산이 다 반응하니까 이 오른쪽 조건에서는 짝산, 짝염기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여기는 오른쪽은 무너지니까 완충유액이 안 될 거예요. 오른쪽은 완충유액이 안 될 거고, 왼쪽은 염기 100개를 줘도 이렇게 100개 반응해도 900개가 남고, 그만큼 이제 짝염기가 더해질 거니까 1000이 이렇게 되겠죠. 900분의 1000. 그렇죠. 900분의 1100. 900분의 1100. 이게 염기를 100개 넣어줬을 때고, 원래는 1000분의 1000 있었을 때고. 그럼 pH 차이는 얼마가 날까요? pH 차이는
pH 차이는 얼마가 나요? 얼마나 딱 암산 바로 되나요? 암산 바로 되죠. 로그 9분의 11만큼 나겠죠. pH 차이가. 왜냐? 요거는 1이잖아요. 1. 1이니까 로그 1은 0인 거고, 그리고 얘는 1이 아니죠. 숫자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약분하고 나면 로그 9분의 11이니까 0이랑 로그 9분의 11의 차이는 그냥 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로그 뭐예요? 이게 거의 이제 0과 유사하니까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거의 변하지 안 변한다고는 말 안 했어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지금 완충융액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얘기한 것만 잘 이해하면 완충융액이 끝난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내가 대학교 가서 완충융액을 뭐 일반화학에서 완충융액을 공부한다 했을 때 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했냐면 1번 pH가 뭔지 우리가 정의를 공부했다. 2번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우리가 KA로 이제 유도를 해봤다. 유도를 했다. 3번 그 유도한 식을 가지고 이 농도 HA분의 A 마이너스 요 농도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둘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많으면 좋다. 둘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많으면 좋다. 둘 다 많으면 완충 작용을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쭈루룩 읽으면서 지금까지 했던 정리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던 거 나올 때마다 다 한 번씩 체크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완전 다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완충융액이 이루어진 거 요게 HA고 요게 A-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완충융액이 지금 존재를 할 테니까 이 완충융액이 존재를 하는 거에 염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산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산이 증가할 거고, 여기서는 산을 넣어준 거는 산, 여기는 염기를 넣어줬으니까 염기가 이제 증가한 거겠죠. 염기가 된다. 그래서 염기 첨가, 산 첨가, 아까 우리가 용량 체크할 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 여기서 HCl을 소량 가할 때 왜 다 소량 가했다라고 했겠어요? 많이 가하면 아까 100대 1000대 1000 있고 10 있고, 많이 가했을 때 100을 넣어줬다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만 유지됐잖아요. 900분의 1100으로. 여기는 아예 산이 다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pH 완충이 깨져버리는 상태가 된다고요. pH가 깨져버린 상태까지 가함이 안 되니까 여기 다 소량이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소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 완충하고 있는 거야. 이 소량이라고 말을 안 해주면 이거 완충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문제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문장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하는 건 항상 소량을 가한다. 그리고 예시를 바꿔서 여기 이제 염기와 여기 산과 이제 염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형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산, 이렇게 해서 여기 산, 약염기와 그의 짝산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pH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pK를 쓸 거면 그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 그 온도에서의 암모늄 NH4의
KA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A 값 제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구글링 하겠습니다. 구글링해서 암모늄 KA 이렇게 해가지고 암모늄의 메틸 암모늄의 KA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암모늄의 KA 나왔어요. 암모늄의 KA가 10-9.25승이라고 나오네요. 위키백과에. 그럼 이렇게 이제 KA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만약에 제가 핸더슨 하셀바식 HA 이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몰래 쓰세요. 몰래. 뭐 이거 쓰다가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너 이거 왜 뭐 함부로 뭐 이런 거 쓰냐? 이런 거 계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이거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말을 한 건데 그러면은 pH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어요? pKa라고 했죠? 그럼 KA가 10의 마이너스 9.25 승이니까 그러면 pKa는 얼마예요? pKa는 9.25가 되는 거고 그거 더하기 로그 NH4 플러스 분의 NH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HH식을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비율만 알면 우리는 그 비율에서의 pH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이제 넘어가면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나는 여기서 산을 가한다. 산을 가면 이 산이 용량이 올라가고 이 산이 올라간 것만큼 염기는 반응해서 없어져야 되고 난 염기 줄 거야 하면 산이 내려간 만큼 여기 염기는 올라가야 되니까 염기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1000개에서 여기다가 염기 100개 넣어줄 거야. 염기 100개 넣어줄 거야. 염기 100개 넣어주면 산은 마이너스 100개가 되고 염기는 플러스 100개가 돼서 900분의 1100 되는 거 요거를 지금 이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반응하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았고 우리가 이제 완충유액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이 완충유액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시면 결국엔 지금 완충유액 산이랑 짝염기랑 같이 있을 때는 pH가 pKa 4.75를 벗어나질 않아요. 4.75를 벗어나지를 않는데 4.75를 더 이거 pK 4.75라고 쓴 이유는 여기 0.1, 0.1이잖아요. 0.1, 0.1이니까 우리가 pH 구할 때 그 식을 쓰면 pKa 더하기 로그 0.1, 0.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근데 100ml니까 0.1로 쓰면 안 되겠네요. 몰 쓰니까. 그럼 0.1 100ml 원래 그러면 1000ml 기준 10하기 곱하니까 1몰 농도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네요. 둘 다 1몰 농도 있고 1몰 농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럼 pH는 pKa니까 요 pH가 곧 pKa예요. 그래서 요거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pKa를 pH라고 이제 pH를 pKa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문제에서 KA는 10의 마이너스 4.75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산과 염기가 같이 있으면은 완충돼서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 증류수는 지금 둘 왕충유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는 족족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넣어주는 족족 변한다.
그래서 지금 왜 근데 pH가 2가 되는지만 한번 왜 생각해 볼게요. 왜 pH가 갑자기 이거 1몰롱도 넣었는데 왜 갑자기 2가 돼? 그러면 지금 1몰롱도의 HCl을 각각 1ml씩 떨어뜨린 후 pH로 측정한다. 그러면 H가 몇 몰 있는 거예요, HCl이? HCl 몇 몰 넣어준 거예요? HCl 몰수 어떻게 구해요, 몰수? 몰수 어떻게 구해요? 우리 몰농도 곱하기 농도에서 구했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그거에 몰수가 나온다고 우리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서 1몰농도 곱하기 1ml니까 그럼 1m몰이 나올 거고 1m몰 1m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m몰이 1m몰이 정확하게는 101ml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101ml 무시해주고 그냥 100ml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해요? 기준이 pH 구할 때는 몰농도로 계산해야 되니까 몰농도 우리 할 때 어떻게 구해요? 기준이 뭐예요? 1리터죠? 1리터 용 액 1리터잖아요. 몰랄 농도는 용 뭐예요? 용매 1kg. 이거 벌써 다 까먹었어요. 복습해야죠 그러면. 요거 지금 기준 용액 1리터인지 몰랄 농도 용매 1리터 용매 1kg인지 체크하시고 한번 다시. 항상 저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리터 기준이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여기도 곱하기 10 해주고 요게 이제 1000ml 됐으니까 이제 이게 1리터 기준 맞춰줬으니까 요게 이제 몇 몰수인지만 체크하면 10ml몰은 요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몰이 되는 거고 그게 1리터에 있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몰농도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몰농도를 어때요? 아까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로그 이게 pH의 정의니까 요거 10의 마이너스 2승 넣으면 10의 마이너스 2승 넣으면 요게 계산이 돼서 pH 2가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여기가 2가 나오는지까지 여기가 왜 2가 1몰농도 1ml 넣었는데 왜 2인치까지 우리가 구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 완충 요인인 것도 봤고 완충 요인이 아닐 때 살짝 넣어준 거에 pH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2가 나오는지까지 계산을 해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짝염기에 혼합 없이 약산만으로 완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지금 했던 거죠. 했잖아요. 원식 핸더슨 하셀바흐식 해서 KA는 이렇게 정의되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우리가 pH는 pKa 앞에서 정의 유도했으니까 그냥 쓰면 앞에서 다 유도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요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는 변하지 않지만 요게 없으면은 이게 휙휙 바뀌기 때문에 pH도 휙휙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따라서 pH의 변화는 얘의 변화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휙휙 바뀌면 pH도 휙휙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양이 많아야 하고 둘의 양이 비슷할수록 pH 완충 효과는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볼까요? 약산 HA의 수용액에서 소량의 CL을 첨가할 경우 약산 H는 극히 일부만 이온화하므로 상대적으로 HA는 매우 크고 H는 매우 작다. 따라서 HA 소량의 HCl을 첨가하면 평형이동이 일어나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완충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약산의 짝염기를 혼합하여 완충유액의 소량에 첨가한 경우 약산 H는 극히 일부만 이온화하지만 그 짝염기를 혼합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모두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완충용액의 소량의 HC를 첨가하면 평형이 등이 일어나 H의 변화가 작게 나타나 완충용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분모 분자가 많고 서로 많고 비슷한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있어야지 완충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둘 다 있고 둘 다 많고 비슷한 비율로 있어야 된다.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으면 여기는 지금 염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산을 조금만 주어도 조금만 넣어줘도 어때요? 염기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염기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산을 조금만 넣어줘도 완충이 깨져 버려요. 네. 그쵸. 염기에 대한 완충용은 크겠죠. 염기는 지금 넣어줘도 얘가 지금 어때요? 얘가 염기를 지금 500을 넣어줄게요. 500. 염기 500 넣어주면 1000분의 1이었는데 500을 넣어주면 500분의 50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래 마이너스 3이었는데 여기는 1이 되잖아요. 로그로 취하면은 얘는 1이 된 로그 1이니까 얘는 거의 0인 거고, 얘는 로그 취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크게 차이 나도 완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 우리가 계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1000 있으면 어때요? 1000 있으면 1500,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렇죠. 3 로그 3. 여기는 1000이면 0인 거고 여기는 로그 3인 거고, 그럼 로그 3만큼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대 이렇게 있을 때 500씩 반응을 똑같이 해줘도 500씩 똑같이 반응을 해줘도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3의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는 0에서 로그 3의 차이로 로그 3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고요. 로그 3은 뭐 1.5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작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비율이 많고 동등해졌을 때까지.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많고 비슷해야 된다. 그럼 다 끝난 얘기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예시만 나와요. 생체 내 완충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생체 내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완충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 결국에 혈액도 이제 pH가 이제 존재할 텐데, 이 pH가 7.4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완충용액이라는 거예요. 혈액도. 그러면은 완충용액이라는 건 우리 혈액에 지금 짝산과 짝염기 역할을 하는 어떤 무언가가 존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것들은 탄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탄산과 인산은 우리 생체 내에 완충 용액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완충 용액은 이걸로 끝이에요. 완충 용액으로 끝이고, 한 번 더 볼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이 여기를 다 백지로 만들고, 일단 백지로 만들고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건데,
이 농도에 따른 pH 값의 변화를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HA라는 어떤 물질이 있고 그 작용기가 A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고 아세트산으로 하죠.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4.75 이렇게 4.75 가면 되죠. 요게 pK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는 KA는 뭐예요? 10에 마이너스 4.75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P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로그 밑이 10인 상수니까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처음에 우리는 비커에 HA만 있을 거예요. HA만 있는데 우리가 이제 OH를 넣어줄 거예요. 막 OH를 넣어줘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는 건 pH가 나올 거예요. pH.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제 숫자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숫자로 HA가 우리가 처음에 숫자로 우리 100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100개. 그러면은 요 평형상수를 만족하는 것만큼 뭐 지금 존재하고 있겠죠.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랑. 근데 아주 미량이잖아요. 아주 미량.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4.7은 10의 마이너스 4.75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한 개가 있으면 HA가 한 개가 있으면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랑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4.75에 이렇게 10에 이거 이 두 개 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것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은 4.75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x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대강 그냥 2.5 할게요. 2.5 2한테 그러면 2.5면 5 넘어가는데 안 되겠다. 뭐 2.xx가 되겠네요. 2.xx 그냥 2.xx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두 개 다 곱해서 이제 이 숫자를 만족하는 것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하나 있으면 10의 100분의 1보다 작은 것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럼 뭐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0개를 넣어주면 거의 없는 친구들과 100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심 써서 여기가 99개 있으면 다 하나하나 있는 친구들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OH를 넣어줄 거예요. OH를 넣어줄 건데 OH를 얼마까지 넣어줘야 우리가 완충률이 가장 큰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몇 개일까요? 그럼 딱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50개 넣어주자는 친구랑 100개 넣어주자는 친구. 그렇죠? 왜냐면 100이니까 50개 넣어줘야 50개 넣어주자. 반을 넣어보자. 어떤 친구는 야 100개 있잖아. 100개 넣어야지 임마 해서 100개 넣어주자는 친구가 있을 텐데 정답은 아쉽게도 50개입니다. 왜냐면 50개를 이제 염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 HA에서 A를 H를 뺏어가죠. 그럼 HA 이게 100개 있었고 OH 이제 50개를 넣어주면 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HA가 50개 남고 물이 생길 거잖아요. 물이 50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물은 무시되니까 이렇게 HA가 이제 50개 생기고 HA가 50개 생겼으니 50개 생긴 게 아니라 50개 남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흰색까지 지워져 버리네요.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A-가 50개 생기는 거죠. A-가 결국엔 A-가 50개 생기게 된다. 그럼 얘가 50개 남고 50개 생기니까 50분의 50 이렇게 짝산짝용기 비율이 되겠네요. 그때 pH의 변화가 어떻다고요? pH 변화가 가장 적어야 된다고요. pH의 변화가 가장 적다는 건 이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엄청 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만한 거예요? 완만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 10개 넣어주고 20개 넣어주고 30개 넣어주고 40개 넣어주고 50개 넣어주고 60, 70, 80, 90 이렇게 넣어줄 텐데 50개 넣어줬을 때 이 pH의 기울기가 어때 된다고요? 가장 완만해야 된다고요. 가장 완만해야 돼요. pH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완충용액이라면서요. 기울기가 급하면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넣어줘도. 그쵸? 그래서 완만한 상태일 거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 그래프는 처음 넣어줬을 때 어떻게 증가하겠어요? 처음 안 넣어줬을 때 pH가 존재하겠죠. 존재할 거고,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OH를 넣어주니까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가겠죠. pH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pH가 증가할 거예요. pH가 증가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제 또 변화가 있냐면 여기 100을 넣어줬을 때 딱 100을 넣어주면 어때요? 이게가 어때요? 다 반응한 거죠. 다 반응하면 어때요? 아까 다 반응하면 pH 변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없어요. 한쪽이 없어요.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pH는 아까 그 비율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pH 변화율은 이 비율대로 가는데 이 비율이 한쪽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pH 비율 어때요? 엄청 급해야죠. 엄청. 제일 급해야죠. 그러면 여기서는 100을 넣어줬을 때는 pH 변화율이 제일 급하니까 이 직선은 어떻게 해요? 거의 위로 완전 솟구쳐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렇죠. 완충용의 1대1에서는 가장 완만한 그래프, 그리고 100개를 넣어서 완전 그 산이 다 반응하고 없어지는 이 비율이 깨질 때에는 pH가 급격하게 변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곤두박질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거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제 pKa를 물어보면 여기서의 이제 여기 값을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이 값은 특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0대 50이니까, 아니 50대 50 있는 거니까 핸더슨 하셀 방식에서 pH는 pKa 더하기 로그 산분의 그것의 짜겸기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없어지고 pH는 pKa랑 같은 거니까 pKa가 곧 pH다. 4.75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겠죠. 아, 이거 너무 지금 그래프까지 하는 거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이론할 때 이렇게까지 같이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뒤에 문제 풀 때 좀 수월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만 하면 이게 완충용액이 뭐고, 여기 뒤에 지웠나요? 뒤에 지웠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결국 해보면 우리가 뭘 했냐면 1번 pH가 뭐냐, pH가 뭐예요? 2번 그 다음에 완충용액을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 핸더슨 하셀바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3번 비율이 중요하다. 4번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프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완충 변하지 않는지 급변하는지 우리 그래프를 그렸다. 요 흐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복습하고 문제 푸는 거죠. 이걸로 완충용액 끝입니다. 뒤에 인체 지금 요 생체 내에서의 완충용액은 요 부분은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설명을 할게요. 문제가 나올 때.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뒤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프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개떡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래프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통 화학에서 어려운 문제, 완충용의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래프를 주고 그 그래프의 해석이나 양적인 측면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 방법들도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수특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니면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도 지금 만약에 그래프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다들 이제 좀 쉬는 분위기실 텐데 저는 계속 찍어서 올릴게요. 왜냐면 제가 진도가 느리니까 계속 이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이 이제 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문제들 잘 푸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2학년 분들 중에서도 화투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거 같이 참고하셔서 공부에 좀 더 뭐 0.1 아니면 0.0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걸로 보람을 찾아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염기 평형에서 염의 가수분해 그리고 완충용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